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에요. 앞에 거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셔야 돼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은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배경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이야. 내가 선택하려고 했을 때 선택당하는 것들은 서로 다른 배경이 맞고요. 그 다음에 기준도 명확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중복을 허락해 줄 거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중복을 허락해 준다면 이때의 숫자 나열법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보니까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예문을 그대로 갖고 와도 돼요. 얘는 1, 2, 3, 4, 5야. 근데 이것을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줘. 다만 나는 중복을 허락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보면은 이 중에서 골라서 넣어라 이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러면은 5가지. 그럼 난 처음에 얼마 썼어? 3 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복 허락하기 때문에 하나를 썼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입장에서도 쓴다면 몇 가지야? 5가지? 오케이. 그러면 5가지. 3 또 썼어. 그 다음에 여기 쓰신 거 몇 가지? 5가지. 오케이. 그러면 4. 그러면 334라는 하나의 숫자를 만들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어지는 거 뭐야? 곱사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야? 5의 3승.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택당하는 거 몇 개? 5개. 선택하는 건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이름표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점이 하나 있어. 뭐지? 하면 지금 보니까 이 식의 숫자 나열을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중복하지 않는 순열보다는 지금 공부하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 더 깔끔한데?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사실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 숫자를 나열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왜 개수가 안 줄어?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개수가 줄지 않습니까? 정답은 간단하죠. 중복을 허락하니까 나는 앞에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문제를 볼 때 뭐가 더 쉬워? 하면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이 중복하는 순열보다는 더 쉽습니다. 이유가 뭐죠? 라고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 무조건 여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은 개수가 하나씩 고갈되잖아. 이렇게 줄잖아. 그러니까 n이 무조건 r보다 많든지 최소한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당하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선택당하는 것이 적고 선택하는 쪽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 1, 2, 3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4자리 정수를 만들어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 몇 가지야? 3가지요. 여기 몇 가지야? 3가지요. 여기는 몇 가지? 이 중에 고르니까 3가지. 여기는 3가지. 중복 허락한다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건 얼마 돼? 그러면 3의 4승.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3파이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당하는 것이 선택하는 쪽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런 애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헷갈린 거야. 누가 n이고 누가 r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랬죠? 이 n이라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선택당하는 것. 여기는 뭐다?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순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읽었을 때, 실생활 문제 읽었을 때 선택당하는 게 뭐고 선택하는 게 뭘까? 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 순열이든 조합이든 가장 중요한 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하는 것과 선택당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택당하는 것은 항상 얼마다? n. 선택하는 것은 뭐다? 바로 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치가 너한테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버스를 타고 가려고 버스 정거장에 갔단 말이야. 나 딱 2정거장만 가면 돼. 2정거장 가면 돼. 그러면 구간이 짧잖아? 그러면 내 앞에 오는 버스의 종류는 되게 많을 거야.
그러면 두 정거장만 간다면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아니고 한 세네 개 되겠지. 자, 그럼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버스를 고릅니까? 버스가 여러분들 고릅니까? 그렇죠? 내가 버스를 선택해서 타는 거야. 똑같은 가는 버스인데 앞엔 사람이 많고 뒤는 없네? 그럼 나는 뒤에 버스 타는 거지. 그렇죠? 내가 버스를 고르는 거지 버스가 날 고르는 게 아니에요. 버스가 날 고르면 이건 인신매매잖아요. 이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고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기본적으로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에 음료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를 누르면 그 음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를 고르는 거지 음료수가 날 고르는 건 아니란 얘기야. 내가 음료수를 고르는 게 아니고 내가 음료수를 고르는 거지 음료수가 나를 고르는 건 아니다. 극장에 가도 내가 영화를 고르는 거지 영화가 날 고르는 건 아니다. 그러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봐라는 뜻이에요. 누가 선택당하고 누가 선택하는 것인가. 아시겠죠?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거지 이 공식을 위해서 푸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 숫자 카드가 몇 개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n 그리고 내가 채워야 될 공간은 몇 개? 그러면 r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중복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나열법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 나열법이.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이 중에서 고르잖아. 선택당하는 거.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n개. 그 다음 몇 개? n개. 그래서 쭉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n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을 다 곱하면 이게 총 r개니까 n의 r승이다. 이런 뜻이고 이 명칭을 압축해서 n파이 r이다 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거 제한상이 없을 때만 쓰는 거라고. 그러면 제한상을 던져버리면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나열법 이걸 꼭 익혀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영상에서 중복하지 않는 수녀라고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0, 1, 2, 3, 4가 있어. 0, 1, 2, 3, 4가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줘. 이렇게 됐어요. 단, 중복을 허락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서로가 터치를 안 해요. 내가 고를 때도 5개 중에 고르는 거고 너가 골라도 5개 중에 고르는 거야. 근데 제한상은 누구? 얘. 나는 0 들어가면 안 돼. 그래?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있으면 몇 개야? 이 중에서 골라? 그러면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나는 다 고를 수 있잖아? 그럼 몇 개? 5개? 5개. 정답 얼마? 100.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 원칙만 지켜주면 돼.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1, 2, 3, 4, 5가 있는데 문제에서 아까 설명하듯이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줘. 그런데 만약 얘가 중복을 허락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짝수였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짝수인 건 누구야? 얘가 영향 받겠네. 골라줘. 그럼 어디서? 이 중에서만 고르면 되니까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성분들은 어차피 다시 리셋돼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5개구나. 그럼 5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온다?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 나열법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저 공식을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버리면 이 경우의 수는 아예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사태가 복잡해진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아까 설명했듯이 0, 1, 2, 3, 4, 5, 6, 7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줘. 아니 나 그냥 편하게 5까지만 할게. 자, 근데 세 정수 만드는데 중복을 허락할 거야. 나는 짝수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앞에 자리에서 누구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뒷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영향을 받잖아. 하지만 여기는 리셋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5가지. 자, 너 골라봐 라고 한다면 나는 이 중에서 골라갈 수 있으니까 몇 개? 6가지. 너 짝수라며? 나는 이 중에서 고를 거야. 그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이 5 곱하기 6 곱하기 3. 정답 얼마? 90. 그러면 이 숫자 나열법의 의미가 이 숫자 나열 자체가 중복을 허락하는 수녀이라는 얘기야. 똑같은 수만 반복해 곱하는 게 아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는가라는 그 이유를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하나의 공식, 이 MPIR, 저심할 것은 MPIR equal N의 R승, 이런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이 실생활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선택당하는 것과 선택하는 걸 먼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마지막 과정, 이제 서서히 넘어가겠죠? 후반부로. 이제부터 넘어가는 건 세 번째, 원순열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원순열.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원순열의 키워드가 뭐지? 라고 했더니 나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나는 중복도 안 할 거야. 이 안에서 숫자를 배열해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먼저 써놓을게요. 여기서 주제가 뭐냐? 해석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해석이 중요한데, 원순열의 키워드는 원이다가 아니야. 동그랗다가 아니라고. 동그랗다는 것의 의미는 완벽하게 그림을 그리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니? 라고 물어보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한다? 바로 기준이 없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뭐다? 현재 시점이 동일한, 시점 일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동일 시점이 존재한다. 동일 시점이 존재한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마지막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풀이법도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럼 원순열의 의미는 뭐야?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보통 재벌집 또는 뭐 부잣집 이렇게 설명하거나 대가족들 같으면 식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죠. 그러면 여기에 상석이 있고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통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앉고 나머지 이제 가족들이 앉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야? 우리 집의 중심은 누구다? 얘가 가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딱 앉고 앉아라. 그러면 쫙. 자, 수저 들어. 그러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은 뭐다? 다른 자리들보다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의석 같은 경우도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대통령 국무회의 같은 것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탁자가 있어서 여기 대통령, 국무총리 이렇게 앉아있고 나머지 각 장관들이 이렇게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누구한테 보고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한테 보고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석이라는 게 존재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기준이 명확하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거 다 기준이 명확하다. 왜냐하면 나하고 동일 시점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보리라고 하죠. 안전보장 이사국이 보면 최고 상위 기구인 현재 미국,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기타 등등등의 나라가 이 전쟁에 참가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하는 그 마지막 최종 기구가 있잖아. 만장일치가 되면 유엔군 파병 이런 것처럼. 그러면 거기서는 미국이 아무리 파워가 세도 그냥 한 표일 뿐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누가 기득권이고 누가 우세할 거냐 이런 거 정하면 안 돼. 그래서 탁자를 앉아도 걔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원형으로 앉는다는 얘기예요. 원형으로 앉는다. 그럼 원형으로 앉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다? 누가 기준이야? 누가 상석이야? 라고 할 때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공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리 배치처럼 상석 이런 개념이 없다. 그러면 얘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어떻다?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동일 시점이 존재한다는 것에 예를 들어주는 거지 원이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설명할 수 있느냐? 먼저 예를 들어드리면 3명의 사람 A, B, C가 있는데 이 사람들 보고 원형 탁자에 앉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조심할 거는 이게 원형 탁자예요. 이거는 칠판을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실제 탁자는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선생님 여기 위잖아요. 이거는 칠판이고 야 누가 벽에다가 탁자 올려놓니?
그럼 나 이거 벽 잡고 올라가서 막 안전벨트 해고 밥 먹어야겠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라니까. 이거는 설명하려고 있는 거고 실제 탁자는 내 앞에 있다, 바닥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앉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관계성, 내 오른쪽에 누구, 왼쪽에 누구를 살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A, B, C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B, A, C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는 B, 여기가 A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도 했지만 위아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관점에서 앉았을 때 오른쪽에 누가 앉았니? B. 왼쪽에 누가 앉았어? C. 이렇게 되는 거라고. A의 오른쪽에 B, 왼쪽에 C. 똑같죠? A 관점에서 오른쪽에 누구? B, 왼쪽에 C. 여기선 A의 오른쪽에 B, 왼쪽에 C. 결국 이것은 전부 다 같은 배열이구나 라고 설명한 거야. 이 세 사람의 둘러싸여 있는 관계성을 따지라는 얘기야. 또는 우리가 보통 사극 같은 데 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 삼정승이 모여서 회의를 한단 말이야. 아하, 요즘에 우리 임금께서 조금 판단 능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의정이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 TV 밥 먹으면서 볼 때 보면 마치 영의정 얘기할 때 어떠니 이렇게 카메라 잡아서 원샷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보여? 영의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우의정이 대화를 나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가니? 영의정이 한마디 하고 빠져주면 갑자기 우의정이 옆에서 확 들어와서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카메라가 고정하고 자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A를 비춰주는 거고 우의정이 한마디 할 때는 이 사람이 카메라맨 이쪽 가서 찍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다 보면 화면이 커트커트 넘어가다 보면 영의정이 얘기했다가 우의정이 얘기했다가 좌의정이 얘기했다가 그죠? 그러면 내가 TV를 돌려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찍는 거란 말이야. 그에 따라서 내 앞에 누가 있어? 영의정이 있다가 좌의정이 있다가 우의정이 있을 뿐이야. 하지만 이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황은 똑같다는 얘기야. A가 찍을 때 이렇게 될 거고 B가 찍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치 뭐처럼 보여? 이거와 똑같다는 얘기야. C가 얘기하네? 그럼 C를 비춰준다는 말이야. 그럼 마치 뭐 같아? 이렇게 찍어준 거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재 회전한다는 거야. 그러면 상석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특별하게 튀는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 세 개는 전부 다 어때?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A야. 그러면 여기가 CB야. 그러면 얘하고 위하고 아래는 어떠니? 이건 다른 거지. A의 오른쪽에 B, 왼쪽에 C인 거고 여기는 A의 오른쪽에 C고 왼쪽 B니까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잖아. A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야. 여기는 B인데 여기가 AC야. 그러면 이것도 위아래가 다르다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C인데 여기가 BA네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도 마찬가지 다르다 이게 되는 거야. 하지만 A의 오른쪽에 누구? C. A의 오른쪽에 누구? C. A의 오른쪽에 누구? C. 이건 같은 거네. 이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아래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원은 다 공평한 거라고. 그렇다면 실제 가지수는 총 몇 가지야 하면 이 세 개가 다 뭐한다? 똑같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이렇게. 밑에 있는 이 세 개가 다 똑같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가지수는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원순열이야. 다시 말하면 동일 시점. 얘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다 똑같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바로 풀이법. 그러면 공식을 외울 거냐? 안 돼. 공식을 외우면 안 돼. 그러면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기준 명확이 아니다. 이게 돼요.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기준만 명확하면 어떻게 돼? 중복하지 않는 순열이 되겠지. 그래서 1번, 나는 뭐 한다? 기준을 세운다. 그러면 기준 없으면 기준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중복하지 않는 순열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뜻을 갖고 풀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공식으로 외우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를 하나 보여줄 텐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해서 여기가 맨 마지막에 n까지 총 n명의 사람이 있어요.
n명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기 의자가 있어. 근데 책상에 원형 탁자 주변에 책상을 놓는데 의자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의자가 몇 개가 있냐 하면 의자가 동시에 n개가 있는 거야. 사람 몇 명? n명. 의자 몇 개? n개. 앉혀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다 똑같잖아. 어디 봐도 풍경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야, 하나 기준 잡자. 아무나 하나 잡아. 오케이. 1번 앉아 할 때 1번이 앉는 방법에서 몇 가지? n가지가 아니라고. 왜? 자리가 의미가 다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럼 내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다 똑같잖아. 그러면 결국 1. 결국 내가 앉는 방법에서는 한 가지네. 그러면 여기서 뭐 했다? 기준 세우기가 되는 거야. 기준 세우기. 그러면 기준의 서로 다른 관점. 기준의 서로 다른 관점. 이게 되는 거라고. 시점이라고 하면 되겠지? 몇 가지야? 그러면 그거 한 가지. 어디 앉는 다 똑같은데? 정답. 이게 되는 거야. 근데 1번이 앉음으로써 이제 남은 자리가 뭐가 돼? 1의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오른쪽 세 번째.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왼쪽 세 번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기준이 명확해졌네? 예. 그러면 나머지는 뭐다? 중복하지 않는 순열이다. 하게 되는 거야. 야, 2번 가봐. 그럼 남은 자리 n-1개. 그럼 2가 앉았어. 그러면 나머지 3번이 고를 수 있는 건 n-2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니까 나오는 공식이 뭐야? 바로 n-1 팩토리얼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꼭 명심할 건 선생님이 강조하다시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숫자 나열법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 나열법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절대 이 공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은 왜? 첫 번째, 제한 상황일 때 써먹지 못해요. 두 번째, 사람 수하고 의자 수가 같았을 때만 쓰는 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의자 수하고 항상 같나요? 아니잖아. 내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 혼자서. 그러면 1인석에 앉아야 되나? 보통 4인석이잖아. 김밥 천국을 가든 분식집을 가든 한식집을 가든. 기본 4인 테이블이잖아. 그럼 내가 앉으면 의자 다 빼니? 아니잖아. 그럼 나 못 먹는 거야? 입장 안 돼? 아니잖아. 최소한 식당을 운영하려면 사람 수보다 책상이나 의자 수가 더 많아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면 어떡할 거야? 현재 의자 수가 현재 원형 탁자 주변에 사람이 여기 자리가 5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3명의 사람인 A, B, C가 와서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앉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식대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 수하고 의자 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멀쩡한 의자를 뺄래? 멍청한 거지. 그럼 일단은 의자를 일단은 빼주시고요. 그럼 사람을 앉혀주세요. 그러면 3-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의자 2개를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그럼 여기 하나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을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 왜? 저 공식에 두들겨 맞추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공식이 아니고 원리대로 풀라고. 원리대로? 그래. 어차피 내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어차피 보이는 관점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A야 너 가라. 그러면 A가 앉는 방법에서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여기 앉아. 그러면 남은 자리가 이제 기준이 명확했지.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이제 기준이 명확해졌잖아. 그럼 B가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4가지. C가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개념이 잡히면 이 숫자 나열의 의미가 뭔지만 안다면 사실 문제는 매우 클린한 게 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 두들겨 맞추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충 강의 때도 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싹 다 제한 상황을 동반해서 출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예문 몇 개만 더 보여주면서 이제 원서를 마칠 텐데 왜 우리가 n-1팩을 못 쓰는가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A, B, C, D, E, F를 잡았어.
이게 아빠하고 엄마야. 또는 시험 나오면 A, B, C, D, E, F로 나오기도 하고 아빠, 엄마 및 4명의 아이가 있다라고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6명이 있다? 셋, 넷, 다섯, 여섯. 1번. A, B가 이웃하여 앉기 이렇게 설명했어. 엄마, 아빠가 이웃해서 앉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버랩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 문제풀 쓸 때 2번 문제였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이 기차를 타고 여행 간단 말이야.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하시고 엄마, 아빠 이웃하세요 했던 문제 기억나시죠? 이렇게 3명이 앉고 여기에 3명이 앉는 방법. 그때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어. 그럼 할머니가 몇 가지야? 1가지.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어.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돼? 2가지. 그쵸? 그럼 할아버지가 어디에 앉지에 따라서 할머니가 그때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문제 풀 때 방법은 2가지. 하나는 뭐다? 수용도. 아니면 2개를 묶어주세요라고 했어. 그럼 묶는 이유가 뭐야? 묶는 이유는 상황이 불규칙하기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A, B가 이웃해? 그러면 A가 여기 앉으면 B가 앉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렇죠? A가 여기 앉았어. 그럼 B가 몇 가지야? 2가지. 그러면 A가 어디 앉든 간에 상황이 규칙적이잖아. 그러면 A야 먼저 앉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앉는 거? 1가지. 그렇죠? A의 시선은 1가지야. 그럼 B가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야? 2가지. 정답. 2가지야. B가 앉는 방법은 이거 중에 고르면 되니까. 그러면 끝났니? 네. 그러면 기준 명확히 했으니까 나머지 아이들 앉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굳이 묶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어서 풀겠다. 그러면 5개, 사실 5명이다. 라고 인식해버리면 5-1팩. 그리고 2자리를 바꾼다. A, B. 오케이. 나는 그렇게 풀겠다. 그래?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설명하는 게 그래, 한번 그렇게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마주보고 앉아라. 그럼 어떻게 묶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주 본다는 건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묶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개념대로 풀라는 거지 외워서 풀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A가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야? 1가지. 어디 앉는?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B가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그러면 그것의 맞은편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자리는 어떻게 돼? 그러면 정답 4, 3, 2,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라고. 원리대로 풀잖아? 그러면 이 문제 되게 쉬운데? 정답이야. 어떤 상황이 나와도 다 똑같이 풀 수 있는 게 실제 수능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어그러드는 경우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해주면 서로 다른 관점이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좌석이 있는데 총 몇 명? 6명이 앉을 수 있는 거야. A, B, C, D, E, F. 그러면 이게 뭔 순열이냐? 라고 한 다음에 동일 시점이 있냐고 물어봤어. 내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아서 책상을 딱 보면 오른쪽에 한 자리, 양쪽 끝에 2자리, 건너편에 2자리야. 건너편 둘, 양쪽 둘, 오른쪽 하나.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 여기 앉으면 오른쪽에 하나, 양쪽에 둘, 건너편에 둘. 그러니까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시점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하고 여기도 어때? 시점이 일치하겠지. 왼쪽에 하나. 여기도 앉으면 왼쪽에 하나.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앉으면은 이 자리하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둘, 왼쪽 둘, 건너편 하나. 여기 앉아도 오른쪽 둘, 왼쪽 둘, 건너편 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동일 시점이 존재하냐가 원순열인 거지 원 모양이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첫 번째 아이가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하면 서로 다른 가지수는 이렇게 딱 3가지. 어차피 이거랑 이거 같으니까. 그러면 앉혀주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기준을 세봤을 때 기준애가 여기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건 다 다르겠지.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내가 A가 앉았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이제 뭐야? 나 프리하잖아 라고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준 세워라.
기준이 갖는 서로 다른 관점의 개수를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중복하지 않는 순열로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원순열이다라는 내용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순열의 내용은 원이다가 아니고 바로 무엇입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의 의미는 뭐다? 시점이 일치하는 게 존재한다 라는 의미임을 잊지 마세요. 풀 때도 항상 첫 번째 기준 세우기, 두 번째 중복하지 않는 순열, 이렇게 풀면은 어떠한 제한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벌써 순열 3개를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같은 문자 나열 순열인데 그 전에 먼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 그리고 그 조합의 활용을 먼저 배우고 같은 문자 나열 순열까지 설명한 후 바로 문제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